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권호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로라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어요. 네. 대강 네. 오로라는 왜 생기냐? 태양에서 뭔가가 날아온다. 그죠. 날아오는 게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저렇게 보이는데 네, 그죠. 보통은 지구 대기권에 저렇게 못 들어오는데 지구 자기장이 뭐 막아주죠. 막아주니까. 네. 그런데 북극과 남극 근처에서는이라고 했나요? 네, 그쪽으로 모여서 이- 그쪽에는 자기장이 약간 아킬레스건처럼 좀 약한 동네인가 봐요. 자기장이 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입자들이 모여서 아하, 생기는 거고 어쨌든 오히려. 뭐 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게 나는 그걸 느껴야 되니까 그 느끼는 입장에서 사실 뒤에 오로라 사진도 보이지만 사실 이게 간 사람들은 반응이 사실은 갈려요. 애게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네. 다른 걸 본 거예요. 어. 오로라가 다 같질 않아.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네요. 아니요. 오로라가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아, 오로라도 풍년 흉년이 있다. 네, 그래요. 어. 그래서 오로라 희미한 거 보면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막 이 오로라를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오로라는 딱 봤을 때 구별하는 방법. 색깔이 눈으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은 어두운 데서는 흑백을 봐요. 그래서 색을 감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오로라를 보면 눈물이 안 난다는 거죠. 아, 초록색이 아닌 오로라도 있어요? 초록색이 아닌 오로라도 있는데 사람 눈은 초록색이든 어떤 색이든 간에 희미하면 색깔을 못 느껴요. 대부분 초록색 오로라인데 사람 눈으로 보면 그냥 희뿌옇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오로라를 보면 눈물이 안 나요. 아, 그 오로라 빛이 점점점 강해지면 사람 눈으로도 이제 색깔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정도 오로라를 봐오면 이제 오로라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본전은 뽑았다. 예, 여행 경비고 들 테니까 본전은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폭풍 정도를 봐야 돼. 폭풍을 보면 이제 총천연색이 눈에 보이고 오로라 폭풍. 특징적으로 핑크색이 보입니다. 아. 불타오르는 핑크색. 센 오로라는. 센 오로라. 그래서 센 오로라를 봐야 눈물이 나는데 그냥 오로라 보면 눈물이 안 나요. 북극에 가까울수록 세기가 세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시기가 있어요. 때가. 아, 오로라가 센 시기가. 센 시기가. 이게 어떻게 나오면 지난번에 못한 이야기인데 자, 오로라가 태양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태양이 11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활동이.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태양 활동이 보이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떨어졌다 올라가요. 그래서 2020년 정도가 극소기였고 지금 극대기입니다. 지금이 극대기입니다. 극소기와 극도기가 뭐가 다르냐? 자, 극소기 때는 흑점이 안 보여요. 극대기에는 태양 얼굴에 공보가 많이 보이죠. 저기 흑점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에서 에너지 활동이 활발할 때 저 녀석들이 생겨요. 저기서 가끔씩 뭐 플레어라고 해서 폭발이 생깁니다. 네. 저 폭발이 생기면 이제 다른 파장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꿈틀꿈틀하는 뭔가 느낌이 오죠. 저기서 입자들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기가 되면 저런 입자들이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활발한 오로라 활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은 왜 저렇게 언제는 저렇고 언제는 저렇죠? 감정 기복이 심하네. 네, 11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감정 기복이 있어요. 아, 태양은. 그 주기가 있네요. 11년. 네. 그래서 극소기 때 오로라를 보러 가면 네. 오로라 자체는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떠 있지만 약한 오로라만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로라 폭풍을 극소기 때 가면 한 달에 한 번도 잘 못 봐요. 극대기 때 가야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런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 올해 가야 되나? 올해. 네, 그래서 미국 나사나 뭐 이런 NOAA 같은 기관에서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올해가 극대다. 근데 제가 볼 땐 올해부터 한 3, 4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가면 네. 오로라 폭풍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오로라를 보러 가려면 요 시기에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저희 듣기에는 오로라 보러 가려면 뭐 핀란드나 스웨덴 정도는 가져야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북극권 정도에 가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다 나왔던 얘기라서 네. 지난주를 찾아보시라고 하고 건너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옐로나이프를 주로 가는데 네. 저는 올해 3월에 아예 한 달 살기 들어가요. 한 달 3월에 네, 한 달 살기. 가서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한 달을 살다 온다고요? 한 달 살기를 들어갑니다. 아예 혼자? 혼자. 애가 고3이라 가지고 애는 고3인데 고3이라서 애를 못 데리고 가고 학교 가게 혼자 하고 갑니다. 애 엄마도 애랑 같이 네. 이제 뒷바라지 하고 그렇죠. 본인만 캐나다 본인만. 옐로나이프에서 한 달 살고 온다. 네. 뭐가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로라를 찍어야 먹고 사니까. 아. 이거는 저는 경제 활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가서 찍어 오면 그거 사진 팔아요? 예, 그렇죠. 부럽다. 가면 어디에 삽니까? 옐로나이프에 무슨 하숙집 이런 거 있습니까? 에어비앤비에서 한 달 숙소를 구했어요. 아, 그래서 이미? 예. 처음이에요?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한 달 동안 혼자 머무르는 건? 사실은 옐로나이프에 꽤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번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갈 때마다 2, 3주씩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한 달 머무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제까지는 3주 정도가 최대였었는데 이제 기록 예. 그렇게 한 달 살고 오면 제가 보기엔 돈은 얼마나 한 제가 1,000만 원 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딱 네. 1,000만 원 들어요. 그럼 그래서 찍고 오면 사진 값으로 1,000만 원보다 더 버니까 가겠죠? 당연하죠. 예. 보통 얼마쯤 법니까? 모르겠습니다. 걸어봐야 알 것 같아요. 아 찍고 와서? 예, 어. 근데 그거를 얼마나 센 오로라가 뜨느냐, 아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의 퀄리티가 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센 오로라들도 사진도 많이 찍었을 텐데 네, 이번에 센 오로라가 뜬들 예, 그 사진 찍으면 누가 돈 주고 왜 사요? 기술이 좋아지니까 더 센 오로라가 과거에 더 센 오로라가 떴더라도 그때는 그거를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카메라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아 선명한 오로라가 찍혀 있으니 10년 전엔 2K로 찍었다면 지금은 8K로 찍는 거죠. 아 똑같은 오로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가서 찍지만 그래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2K 팔고 네, 얼마 전에 또 4K 팔고 그렇죠. 똑같은데 이번엔 8K라고 또 팔고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하고 아, 더 센 오로라를 더 찍고 싶은데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되지만 어쨌든 장비는 저번보다 훨씬 좋은 걸 들고 간다. 그래서 더 좋은 사진이 나올 테니 네. 그동안 눈으로- 샀던 분들 업데이트해라. 눈으로 보는 게 더 아름다워요? 아니면 사진이 더 잘 색을 포착해요? 그거는 네. 그게 기술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눈으로 봐서 그 희미한 오로라 있죠. 네. 그건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이뻐요. 사진을 찍으면. 어. 그런데 오로라 폭풍 단계가 되면 네.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이뻐요. 그러면 폭풍은 우리가 보는 걸 사진이 아직은 못 담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 모든 아름다운 건 네. 눈으로 볼 때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진을 찍건 단어입니다. 영화를 뭐 영상을 찍건 네. 그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지만 네. 담아지지 않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뭐 3월에 가고 3월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항공권도 제일 싸고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는 시기라서 새학기 시작하니까 해외여행 안 다니지 이제. 그리고 항공권도 싸고 그 다음에 계절이 조금 안정적이라 가지고 좀 이제 따뜻해지니까 영하 40도까지는 안 가요. 보통 한 영하 20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3월에도 영화. 3월에 옐로나이프. 3월에도. 그리고 그때 날씨도 좀 안정적이라서 맑은 날이 많고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춘분 추분에 그 해에 가장 강력한 오로라가 출현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요? 그 과학자들이 뭐 하여튼 자기장 방향이 맞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 이야기를 하면 좀 뭐랄까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하여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월이랑 9월에 춘분 추분 때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제가 경험적으로도 항상 그 해 가장 강력한 오로라가 3월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에는 아예 그냥 몰빵을 하자.
아, 이렇게 된 거죠. 일식월식처럼 언제 오로라가 딱 언제 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비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로라가 뜨는데 그렇죠. 아, 알 수 없으니까 아예 가서 있는 거죠. 매일 가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하 20도의 추위에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네, 그렇죠. 영하 20도인데 괜찮아요. 그거. 그건 쌤통이다. 춥죠? 아, 춥긴 추운데 사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1%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이고 네. 우리나라의 여름은 세계에서 제일 더운 여름 중에 하나를 보내는 나라잖아요. 거기가 춥다고는 해도 네. 습기가 거의 없어요. 건조하고 바람이 안 불어. 아, 그럼 안 춥겠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한국 겨울 추위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아, 들고 영하 20도, 30도인데도 예, 바람이 안 바람- 불고 습기가 없으니까 살을 애는 그런 추위는 없어요. 그냥 바람은 왜 안 불고 그러지? 바람이 좀 불어야지. 바람 참 불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자료 사진 보시면은 거기 가면 옷을 빌려줘요. 극지 방한복을. 아,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입는 한국 겨울옷을 그냥 입고 가면 그냥 저 옷을 빌려 입으면 돼. 아 현지에서 현재 사도 되고 빌려 입어도 어. 되고 저게 저 캐나다 구스 제일 그 극지용 옷인데 저거 입으면 영하 70도까지 되고 방한화도 영하 70도, 100도 이런 스펙의 방한화를 빌려줘요. 저 뭐 옐로나이프 주민센터 가면 빌려줍니까? 아니 저기 관광하는 아, 동네니까 토리스트 인포메이션에서 관광하는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저걸 다 빌려주는 산업이 굉장히 아, 돈 잘 돼 받고 있어요. 돈 받고 네. 하루에 뭐 2만 원 한 이렇게 4만 원? 하루에 4만 원? 4만 원 또 날 건데 3만 원에 4만 원 저걸 풀 세트로 빌리느냐 아니면 뭐 일부만 빌리느냐 두 달이면 이거- 원가 빼겠구나. 네, 저는 다 사서 가지고 있죠. 저는 저런 걸. 아. 그래서 저런 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 별로 네. 안 추워요. 아 그래요. 네, 눈밭에 굴러도 안 추워 저거. 그래서 오히려 따뜻하다. 아. 근데 올해 오로라가 네. 뭐 11년 만에, 뭐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센 오로라 일 가능성이 극대기. 높다. 예, 최고 극대기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라는 예, 100년 전 오로라, 200년 전 오로라에 비해서 지금은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장주기가 있어요. 장주기가 있어가지고 극대기가 11년마다 오는데 그 강도가 해마다 그 11년마다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올해가 극대기가 그렇게 시원찮은 극대기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치랑 굉장히 빗나가고 있어가지고 초반에 뭔가 터지는 게 예측치보다 훨씬 세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예측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뭐 대봐야 알아요. 뭐 정말 그 예측보다 훨씬 그 극대기 중에서도 센 극대기인지 아니면 좀 약한 극대기인지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예측치는 굉장히 좋다. 근데 뭐 예측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저는 가야죠. 뭐 이번 놓치면 11년 뒤면 제가 60대 그 다음 기회는 70대 중반 아 15년에 한 번씩 옵니까? 11년마다 11년에 오니까. 오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못 가면 64세에 가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하늘을 보다 보면 네. 아 인생 짧구나 아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제일 처음 본 게 몇 년 전이에요? 권호철 작가님은 2009년에 오로라를 처음 봤죠. 2008년에 사표 내고 2009년에 오로라를 보고 와서 사표를 사표를 냈어요. 내고 2009년 12월 초에 오로라를 보고 와서 네. 중순에 사직서를 내고 말일자로 사직서를 내서 예. 오로라 여행이 계기가 돼서 회사를 그만뒀죠. 권호철 작가님은 공대 나와서 이른바 괜찮은 회사들을 다니다가 회사는 아무리 괜찮아도 짜증난다. 만고불면의 법칙을 깨달으시고 어느 날 오로라를 보러 갔다가 오로라를 보러 온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너의 직업은 뭐니라고 물었는데 다들 변변찮은 직업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살더라 라는 생각을 그걸 발견하고 본인도 돌아와서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썰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허허 그 오로라가 이 초록색이 왜 초록색이라고 그랬죠? 까먹었어요. 아 그때 그게 우리 대기의 그 고도에 따라서 이제 공기 분자들이 다른 공기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저게 오로라가 나타나는 고도가 100km부터
500km 정도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공기 분자들이랑 입자들이랑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저게 산소랑 그 우주에서 날라온 입자들이 산소를 때릴 때 나타나는 색깔이 저 초록색이에요. 아하. 그래서 조금 더 센 오로라, 핑크색 아까 오로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질소랑 반응할 때 나는 색깔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녀석이랑 만나서 색깔을 내느냐. 네. 그래서 그 고도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소를 반응할 정도의 센 오로라가 나타나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예요. 그 오로라와 개기일식.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로라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개기일식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일식. 이렇게 주장하는 두 파가 있어요. 저는 오로라파고 혹시 저 이명현 박사님이라고 혹시 여기 나오셨었나요? 네. 아 그죠. 그분은 개기일식파예요. 이명현 박사님 사진이 자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네. 이명현 박사님도 유퀴즈에 한번 나오셨었죠. 이분은 개기일식이 최고래. 그래서 둘이서 아름답다. 예, 아니 그 경이롭다. 경이롭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 저는 1위 오로라인데 이명현 박사님은 개기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배틀이 붙었어. 결론이 뭐였냐? 이명현 박사님은 오로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오로라를 못 보셔서 개기일식이 네. 짱이다라고 하셨다. 네, 제대로 못 봤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명현 박사님도 올해 3월에 저 따라오시기로 했어요. 아. 개기일식은 왜 뭐가 그렇게 경이로워요? 세상이 개기일식. 그냥 암흑이 되는 건데 낮에 갑자기. 그죠. 근데 그 개기일식이라는 건 사실 일식이라는 건 우리 옛날에 뭐 가끔 한 번씩은 뭐 부분일식 보잖아요. 네. 달이 태양을 가립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뭐 필터 까만색 필터나 뭐 옛날에 디스크 같은 거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보면 셀로판지 같은 네, 거. 셀로판지 같은 거는 좀 약하고 뭐 라면 봉지 같은 걸로 보거나 뭐 이런 거를 하죠. 아니면 용접용 필터 이런 걸로 해서 태양을 가려서 보면 태양이 이제 살짝 먹혀 있는 거죠. 그걸 부분일식이라고 하는데 부분일식 영상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부분일식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이고, 이 잘못 갔다. 자, 이게 이런 해가 부분일식인데. 떠 있다가 예. 아이고, 잠깐. 자, 이제 다시 보이는데 해가 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달에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맨눈으로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태양은 너무 밝아서 1%만 남아 있어도 맨눈으로 못 봅니다. 저렇게 가려도 그냥 태양은 태양처럼 보인다. 예, 전혀 못 느껴요. 예. 일반적으로 전혀 못 느끼고 이렇게 부분 일식이 간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필터 태양 안경을 써야 저렇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평소에랑 해야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한식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조금 더 가려가지고 완전히 겹쳐지는 건데 고리만 나올 때. 그렇죠. 자, 금한식도 한번 보죠. 요거 찍으러 제가 어디까지 갔느냐? 괌까지 가서 찍은 거고요. 실제 속도의 4배속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면 안 돼. 4배속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예,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데 슬금슬금해서 겹쳐지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달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 태양의 위치와 달의 위치가 딱 겹쳐지는데 세상에. 저렇게 되면 이제 금한식이 되는 거죠. 불의 반지라고 합니다. 근데 저 때는 달이 미니문일 때예요. 미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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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문이 왜냐하면 뭐예요? 달 크기가 사실 똑같질 않아요. 항상. 왜냐하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서 예. 달이 가깝게 오면 크게 보이니까 슈퍼문. 달이 약간 멀리 있으면 미니문. 그래요. 그래서 미니문일 때 일식이 딱 겹치면 저렇게 태양을 완전히 못 가리는 거야. 있구나. 그렇겠네. 작으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금한식이 돼요. 야. 그래서- 저걸 보여주기 위해서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었나 봅니다.
그죠. 야. 그래서 금환식도 참 야. 멋있지만 네. 어쨌든 금환식도 필터를 써야 볼 수 있어요.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태양 보듯이 보이는 거죠. 저런 네. 일이 벌어져도 태양은 그냥 환하게 빛나는 네, 거예요. 안 보여. 와. 네, 단지 뭐 아주 구름이 짙게 껴 있거나 그럼 구름 틈으로 보일 때만 저런 게 보이겠죠. 아니면 해 질 때 저런 게 나타나면 세상에. 이야.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기일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기일식 때는 완전히 가려요. 완전히 가리면 이거는 아예 갑자기 깜깜하게. 100만 배가 어두워져요. 100만 배가 순식간에 100만 배가 그냥 밤이 되는 거예요. 낮이 밤이 돼요. 별 보여요? 그렇겠네. 그렇죠. 별이 보이죠. 밤이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일몰을 보면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노을 깔리고 그 다음에 어둑어둑해지면서 이렇게 밤이 되잖아. 1시간 반. 예. 그게 단 한순간에 짠 하고 가는 거예요. 짠 하면서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심지어 그 한순간에 노을이 스치고 지나가. 노을은 왜요? 그 개기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냐면 네. 이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개기일식이라는 게 겨우 네. 개기일식을 만든 분도 아니고 네. 겨우 개기일식 보고 와놓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봐요. 개기일식이라는 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네. 그럼 저기 그림에서 아까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달이 만드는 그림자가 저기 동그랗게 아. 점으로 생기죠. 네. 짙은 그림자. 네. 저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개기일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약간 옅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있죠. 네. 거기에서는 부분일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완전히 일직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은 거기만. 개기일식. 아. 약간 삐껴가면 부분일식인 거예요. 그렇겠네. 그럼 부분일식이 있으면 항상 어딘가는 개기일식을 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지구 전체가 약간 삐- 비껴가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지구 있으면. 부분일식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를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저 지점은 대략 여의도 크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 안팎 100km에서 크기? 200km 정도 돼요. 폭이. 아, 100km, 저 200km. 100km, 200km 정도 되는 그림자가 지구를 쭉 스치고 지나가요. 저 짧은 폭으로. 아. 근데 저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한 3,000km 정도 돼요. 시속 3,000km? 네, 저 그림자가 와. 슉 지나겠네요. 슉. 샥 지나가죠. 어. 그러니까 내가 개기일식 이제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아, 그래요. 아. 물론 한 몇 분 돼요. 몇 분. 길면은 한 6, 7분 어. 정도 되고 짧으면 진짜 0초 어. 순간인데 저 그림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아. 저 길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지나가는 길 위에 있으면 개기일식이 보이는데 저게 달이 만드는 그림자가 내 위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림자 주변은 그 달이 만드는 그 동그란 그림자 가장자리에 노을이 생겨 있어요. 검붉은 노을이. 아, 그래서 신기하다. 노을도 보인다.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100km. 사실은 그 개기일식을 보면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갑자기 순식간에 밤이 돼요. 갑자기. 밤이 되고 검은 태양이 이렇게 반짝이는 거죠. 검은 태양이. 와. 저를 그리고 본 적이 없어서. 밤하늘에 저런 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네. 되는구나. 태양의 대기가 하얗게 빛나요. 어. 동영상으로 잠깐 보죠. 그때 상황을. 이야. 그래, 멀쩡한 하늘에. 태양이 맨눈으로 안 보여요. 네. 근데 개기일식 순간이 되면 맨눈으로 볼 수 있어. 자, 이제 와. 이제 태양이 거의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부분일식인 거죠. 예. 개념상으로. 지금 저 틈이 달의 지형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가리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달 표면이. 이야. 저걸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기 밝은 점이 다이아몬드 알맹이고 링이고 지금 와. 딱 개기일식이 돼버리는 거. 아까는 환했잖아요. 그러다가 태양이 검은 태양이 돼버립니다. 이게 실제 밝기가 이런 거예요? 그렇겠네. 와.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고. 갑자기 깜깜해지고 이제 별이 보이죠.
그리고 태양빛이 갑자기 차단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 그럼 등골이 오싹하겠죠. 에이, 거짓말.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온도계로 실험하는 영상도 아, 있어요. 갑자기 밤이 되니까. 갑자기 밤이 되면서 온도가 2, 3도가 툭 떨어져. 그러면 갑자기 등골이 싸늘하고 동물들도 이런 거 처음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렇겠네. 개들이 막 짖고 새들이 놀래갖고 부드덕거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으로 저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이로운데 옛날에 과학을 모르던 시절 사람들은 그렇지. 하늘이 노했지.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검은 태양이 보이면서 막 밤이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옛날에는. 선덕여왕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네. 개기일식. 그래서 개기일식을 제대로 예보를 안 해주면 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도 개기일식 예보가 틀렸다고 해서 거기 계산하는 그 관리 곤장 때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너 왜 틀렸냐? 너 왜 틀렸냐? 그리고 중국 기록에는 목이 잘렸죠. 어우. 댕강 2명이 목이 잘립니다. 아니 개기일식 예, 미리 예. 보고 안 했다고? 미리 보고 안 했다고. 왜? 그 뭐 보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는 그렇죠. 일이 아. 생기기 때문에 미리 아니 예고 안 된 상태에서 개기일식이 딱 나타나면 와 이제 왕을 사실 옛날에 태양은 항상 뭐 이집트 거기 왕조에도 보면 태양 신라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중국 같으면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신의 아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을 가리는 행사가 있을 때 이게 예고 없이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민심 위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미리 항상 예고가 돼 있어야 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날 거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제사 지낸다. 이걸 하고 있을 때 딱 예측된 시간에 나타나면 오케이. 근데 예측 안 됐는데 나타나면 갑자기 모르고 맞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네. 그 천문대 일하는 관리들이 이제 댕강. 왕 입장에서는 댕강. 미리 얘기해 줬으면 네. 야 내일 내가 뭐 좀 보여줄 거니까 니들 또 잘 봐. 내가 나 아니면 못 보여주는 거야 임마.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죠.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더라고. 뭐 그럼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는데 반드시 그 관리의 목을 자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반드시 자른다고. 사실 이 천문학이라는 게 목숨 걸고 발전된 거예요. 그러네요. 아 예측 그런 못하면 왕들 때문에. 예측을 못하면 목이 잘리니까. 그래야 다음 그 오는 친구가 정신 차리고 예측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왕의 친위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왜 뭐 반란군이 들어오던 자객이 들어오던 아무튼 해서 왕이 죽으면 그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왕 주변에 있는 저 친위대와 모든 시중 드는 사람들은 다 같이 죽이는 걸로. 그 죽인다고 죽은 왕이 살아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룰을 만들어 둬야 그 다음에 왕 주변에서 지키는 사람은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저 왕이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진짜 목숨 바쳐서 지킬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사실 한반도 개기일식이 흔하면 흔하죠.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거의 매년 개기일식은 일어나요. 거의 매년 일어나긴 하는데 네.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좁은 100km, 200km 정도 되는 폭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매년 일어나지만 볼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좁은 거죠. 지구에서. 지구상에서 매우 좁은 거예요. 근데 저걸 예전에 어떻게 저걸 예측하는 겁니까? 하늘을 계속 보다 보면 태양의 위치를 쭉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달의 위치를 계속 기록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 있고 달이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황도와 그럼 그 백도라고 두 개가 하죠. 겹칠 때가 있죠. 네. 근데 그 길이 겹친다고 해도 그 겹칠 반드시 때 만나는 건 아니지. 얘가 이쪽에 그 길에 따로 있으면 안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길이 겹칠 때 타이밍도 같이 겹치면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 고도의 그 설명 잘할까? 관측을 한 결과가 수십 년에 수백 년의 그런 관측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안 만들면 죽으니까. 목이 잘리니까. 밥 먹고 그냥 하늘만 보는 게 일인 녀석이 그거 하나를 못 맞추면 어쩌라는 것이냐. 뭐 옛날에 근데 그것도
그 아주 좁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네.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최근 1000년간 20번이 안 돼요. 최근 1000년간 100년에 한두 번 일어났어요. 네. 100년에 한두 번. 한반도 개기일식이. 한반도에서는 한 번, 오, 두 번인데 잘못 맞추면 한반도라도 경북에서는 관측이 안 되는데 뭐 황해도에서는 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어. 아주 좁으니까. 그리고 시속 3,000km로 그 100km 지름을 지나니까 대략 30분의 1 시간이 한 2분 정도. 그거는 2분 정도 이제 지속이 되겠군요. 그 지속 시간은 슈퍼문일 때. 네. 슈퍼문이면 태양보다 달이 크기 때문에 오래 가려요. 아. 오래 가리고 있어. 예. 태양 위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 6분 30초까지. 아, 지속 시간이 슈퍼문일 때. 슈퍼일 때는 네. 지속 시간이 길고 미니문일 때는 짧아지는 거예요. 달이 짧으면 한 1, 2분. 그리고 아예 작으면 그만식이 돼 버리고. 6분 30초면 지속 시간이 꽤 긴 거죠? 굉장히 길죠. 6분 30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 때는 네. 그만큼 밤하늘이 깜깜해져요. 더 깜깜해져서 아. 더 짙은 밤이 와. 별도 잘 보이겠네요. 별도 잘 지속 보여요. 시간이 길면 별이 네. 잘 보인다. 별이 잘 보여요. 그리고 짧으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 사실 그래요? 계기일식이 그게 일식이 세 종류잖아요. 금한식, 그다음에 계기식인데 금한식은 미니문일 때, 네. 그다음에 슈퍼문일 때는 이제 계기일식인데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 때. 근데 개기일식은 달이 커도 네. 달이 크면 태양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칠흑같이. 네. 달이 더 크면 태양을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달이 개기일식. 작으면 금한식이 되죠. 네.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으면 똑같이 덮겠죠. 그렇죠. 근데 딱 되는 순간이 딱 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겹쳐지는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지, 순간이지. 0초짜리 순간 가려졌다고 순간 나오겠죠. 아, 진짜 눈 깜빡하겠네요. 네.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그게 그렇게 강렬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아주 살짝 그 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 태양의 그 아까 하얀 대기가 보였잖아요. 네. 하얀 대기 말고 태양에 아주 가까운 표피, 음. 붉게 빛나는 표피가 보여요. 표층이라고 하는데 아. 그게 하이브리드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과 달 크기가 아주 똑같으면 시간이 짧지만 대신에 이렇게 불타는 링의 고리, 그러니까 붉은 층이 하나가 더 보이고 흰 층이 보이는 그게 거예요. 가늘어지겠죠. 네.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작년이었어요. 그게 한반도에서? 아니 호주에서. 호주에서? 그래서 호주에 가서 그걸 보러 간 거죠. 개기일식도 보러 다녀요? 네. 그 부분일식도 보고 개기일식도 보고 금화일식도 보고 오로라도 보고 또 보고. 그 찍어야지 또 먹고 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게 직업이에요. 봐서 찍어야 돼. 그 찍는 거는 누구나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들고 가면? 그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 찍는 것도? 찍는 게. 거짓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상이라면 굳이 내가 안 찍고 사다 쓰면 돼. 없으니까 제가 찍는 거예요. 야. 작년에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어떤 게 어려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브랜드인 거지. 이 경이로움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사실 아까 그 영상 봤지만 뭐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지만 눈물 안 나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감동을 어떻게 담을까? 이 감동을 어떻게 현장에 에서는 그 가슴 벅찬 그 감동을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똑같이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숙제예요, 항상. 그 경이로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경이로움은 말입니다, 작가님. 네. 그 자체가 경이롭지가 않고 이유가 있어요. 그 작가님 가면 경이롭게 느껴지죠. 네. 나 혼자
아내도 없이 이 곳에 회사 동료들은 출근하는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와서 개기일식을 보고 있지롱 하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사진에 담아요? 그냥 그건 느낌인데. 근데 제가 오로라 쫓아다니고 개기일식 쫓아다니는데 가보면 이렇게 똑같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나면 중독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개기일식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클립스 체이서라고 해요. 오로라 쫓아다니는 사람을 오로라 헌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기일식 보러 가면 그 좁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거기 딱 가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몇 년도에 그 봤던 거를 다 그 해 그 기념품 샵에서 이렇게 배지 같은 것도 팔고 그러거든요. 그 몇 년도 배지를 갖다 모자에다 가득 달고 나타나는 할아버지도 있고 자기가 봤던 개기일식 리스트를 전부 티셔츠에 인쇄를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만큼 봤어. 뭐 이런 거죠. 한 번 보면 그러네. 또 보고 싶은 거야. 이건 중독되는 거예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사실 경이로움을 맛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던 그런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간다는 건 네. 맛의 경이로움을 느끼러 가든 뭘 보러 가든 먹으러 가든 경험하러 가든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경이로움을 그렇습니다. 느끼러 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에서 진짜 갈 때까지 가본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오로라나 개기일식 여행. 진짜 웬만한 여행은 다 가봤는데 이제 더 이상 경이롭지 않아 이럴 때 이제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치 그게 바로 오로라나 개기일식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오로라는 헌터라고 하고 일식 에클립스는 체이서? 네, 라고 그 합니다. 체이서는 그 쫓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거. 헌터는 쫓는 거잖아요. 네네. 똑같은 기상현상을 보는 건데 왜 하나는 쫓는다고 하고 하나는 쫓아다닌다고 할까요? 개기일식은 딱 한 순간 딱 한 지역에서 먹을 수 있어요. 1, 2년에 한 번 정도. 아 거기 있어야 네. 볼 수 있으니 네. 그 위치를 찾아서 나는 그냥 오라는 대로 가야 된다. 쫓아가야 돼. 그래서 그 날짜 그 장소에 쫓아가야 돼 이거는. 거기 아니면 못 보니까. 네. 그래서 체이스라고 부르는 것 같고 오로라는 북극권에 어디서 볼지 모르는구나.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떠 있어요. 그런데 오로라가 좀 세게 나타나면 남쪽으로 조금 밀려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있는 지역은 구름이 껴갖고 안 보이지만 저 옆 동네에선 구름이 없어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 그래서 기동력이 좋으면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터라고 그래서 부른다. 헌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야, 요즘은 내가 안 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야.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개기일식. 그래서 언제 가신다고요? 개기일식이 그 다음번 개기일식은 내년 올해 4월 8일에 미국을 가로지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미 이건 천문현상이기 때문에 예측이 다 돼 있어요. 저 띠가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지역, 일식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네. 빨간색은 금한색으로 나타나는 지역. 네. 그리고 파란색이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지역이죠. 우리나라도 지나가네요. 우리나라도 지나가는데 네. 보니까 2035년이죠. 그러니까 2035년에 저기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라는 건데, 자 일단 여기에요. 개기일식이? 2035년. 개기일식이. 네, 야. 근데 북한이야. 그래요? 네, 평양에서는 볼 수 있는 서울에서 안 보여요. 일본 가서 봐야 되겠네. 저기 고성 일본이나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징도 지나가긴 하네. 베이징도. 그러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휴전선 끄트머리 네. 보이죠 여기. 파란색하고 여기. 빨간색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파란색 선은 식심, 그러니까 최대치. 최대치가 보이는 거고 저 파란색이 저 한계선이에요. 한계선. 그 안에서는 다 보인다. 파란색을 넘어가면 안 보여요. 빨간색에 붙을수록 오래 보이겠네. 오래 보이죠. 오래 보이겠네요. 그래서 빨간색에 붙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빨간 선이 남한은 안 지나가. 아하. 그나마도 보려고 하면 휴전선 끄트머리에 붙어야 돼. 아주 좁은 지역에서. 그렇군요. 2035년 9월 이야. 1일입니다. 저 때는 2%는 60살이 넘었으니 아우
한참이죠. 예. 북한 가셔야죠. 저거 보러.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기. 예. 평양 쪽에서 보면 음. 개길식이 볼 수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야. 더 안타까운 사실 네. 2041년에도 금만식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요. 아. 2041 년에. 자주 오는구나. 긴장해야 되겠다. 그 옛날에.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이렇게 몇 년 차이로 지나가는 게 아 네. 드물어요? 100년에 한 번이 없어요. 아.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몇백 그래요? 년에. 아. 다음번에 이렇게 몇 년 차이 안 두고 지나가는 거 제가 찾아봤더니 네. 600년 뒤더라고. 아. 600년 더 살아야 돼. 한반도에서 음. 개길식 금만식 몇 년 차이 안 두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려고. 아. 그런데 북한입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텀입니까? 개기일식과 금한식에 그거는 뭐 때마다 달라요 이게. 30년이기도 하고. 보통 그게 빈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1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지만 내 머리 위로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거는 평균 400년에 한 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저렇게 볼 수 있는 고성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도 운 좋은 거네요. 예, 400년에 한 번.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400년에 한 번이에요. 네. 근데 한반도가 생각보다 넓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음흠. 생각보다는 큰 나라예요. 음. 그래서 100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온다 개기일식이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지나가는데 음. 이 남쪽 끝으로 지나갈지 가운데를 뭐. 치고 지나갈지 북쪽 끝으로 치고 지나갈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 시대에 지금 그 전엔 언제 있었느냐 찾아봤더니 1948년에 있었어요. 1948년 딱 광복 직후에 그때 그 아까 말했던 그 하이브리드 일식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하이브리드. 아. 딱 들어맞는. 정확하게 태양 크기와 달 크기가 일치하는 일치해가지고 거. 그냥 순식간에 치고 지나가는 게 48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나가면 무슨 큰일이 있었네요. 48년. 근데 그건 정말 눈 깜짝한 스타일이라서 너 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어느 순간 갑자기 사실 태양이 거의 다 먹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가려기 직전에서야 뭔가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다 갑자기 딱 밤이 됐다가 이제 다시 낮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잘 모르고 당하면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겠죠. 그런데 35년에는 개기일식이 있고 41년에는 금한일식이 금한식이 있는데 둘 다 북한이다. 그렇게 붙어서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매우 드뭅니다. 몇백 년에 한 번 있습니다.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같은 남자 손을 붙잡고 본다는 것도 진짜 인류 역사상에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같은 여자 손을 붙잡고 보든.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둘이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네. 내가 이 여자와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네. 모두 다 같이 손잡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라고 하면 네. 이 여자랑 100년 동안 같이 살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런 얘기인데 그래? 35년에 한 번, 41년에 한 번, 한 7년 정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35년이나 41년까지 안 기다리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4월 8일에 있습니다. 올해 4월 8일. 올해 미국에서? 또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매년 세계 어딘가에서는 있습니까? 예, 거의 매년 있어요. 거의 매년. 아, 그래서 개기일식이? 예, 미국에. 아 진짜 최이서들이 있을 만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참 재밌는 게 2017년에 미국 대륙을 지나갔어요. 17년에 지나가고 나서 2023년엔 금한식이 지나갔어. 그리고 올해는 또 개기일식이? 개기일식이 지나가요. 일단 한 2년 주. 그 나라는 땅이 크니까 아, 땅이 워낙 크니까 이런 일이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 자기 나라에 그렇겠네요. 그래도 10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월 8일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봅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네, 딱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길 지나가요. 개기일식. 캐나다에서 오로라 보시고 내려가서 네. 그거 보시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보고 네. 옐로나이프에서 그 토론토 공항 바로 옆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아, 토론토 공항으로 이동해서 개기일식을 보고 그 다음에 토론토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바로 직항으로 인천공항까지 바로 오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명현 박사님이랑 같이 둘이 이렇게 같이 가요.
매년 어딘가에선 개기일식이 있으니 거기 여행 가는 게 직업인 분도 있겠네요. 직업이 아니라 일. 그 체이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 오로라나 개길식에 미쳐서 개길식 때만 되면 항상 거기 가는 단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못 보면 2025년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전 전 세계- 지구적으로 없어요. 2025년은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2026년에는 아이슬란드랑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데 관측 위치가 별로 안 좋아. 고도가 너무 낮아서 확률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27년, 8년 뭐 이럴 때 저 중동에서 가서 봐야 될 거야. 중동, 이집트 이런데 이집트 룩소르를 지나가더라고. 그다음에 2029년은 2027년이 이집트에서 볼 수 있고 2028년은 호주에서 볼 수 있고 호주, 뉴질랜드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깨고 있습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를 놓치면 언제 갈 수 있나 이런 거. 집에 항상 설득해야 되니까 집에 계신 분을 전 설득 안 해도 돼요. 그냥 갔다 오겠다고 저는 하면 직업이니까. 그 한국인 분들 중에서 그거 작가님처럼 찍는 분이 없으신 거죠 지금은? 아니 개기일식은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오로라는 없고. 오로라는 저보다 많이 다니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개기일식은 저보다 많이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거 몇 분 보려고 네.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사실 제가 작년에 하이브리드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그 달이랑 태양 그게 딱 맞는 때가. 그래서 그때 촬영하러 호주 오지까지 갔는데 운전을 열흘 동안 5,500km를 했어요. 사막 저 끄트머리 열어가지고 네. 교통이 워낙 안 좋아서 네. 뭘 보러 갔는데 일식, 일식, 개기일식. 개기일식인데 하이브리드 크기가 똑같은 거. 아, 그게 10년에 한 번 꼴인데 2023년을 제대로 놓치면 2031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2031년에 지나가는 지역이 전부 바다 위로만 지나가. 으아. 못 찍어. 사진을 찍으려면 그래서 그 다음 걸 찾아보니까 2049년이에요. 본인이 살아있을지 아니할지 몰라. 모르지. 70대 중반이니까 중후반이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내가 제정신으로 제대로 된 체력으로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이상 하이브리드 없다. 일식은 2023년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었는데 음. 이제 제대로 못 찍었죠. 근데 왜 못 찍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요. 그때 그 한 순간이다 보니까 찰나죠, 찰나. 살라니까 그때 잠깐 이렇게 정신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장비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냥 못 찍었네. 그러고 나서 다음 거 찍어야지 했더니 내 남은 인생 동안 찍을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그 찰나가 몇 초쯤 이번에 1분 정도밖에 안 됐죠. 아, 그 순간을 놓치면 다음 걸 찍으려고 봤더니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놓칩니까? 한 3초 정도면 그래 놓칠 수 있어. 근데 1분이나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놓쳐요? 아니 그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또 가려고. 네. 아니 근데 찾아보니까 기회가 없어. 아. 그래서 현타가 되게 오죠. 아 인생 짧구나. 인생 참 짧아요. 그러네. 그거를 생각보다 앞으로 오로라 극대기도 남은 게 몇 번 없죠. 개기일식도 사실 몇 번 없어요, 사실. 그러네. 그래서 이 우주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좀 그거를 깨닫게 돼요. 제 모토가 뭐냐면 좌우명이 어차피 우주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자예요. 그래도 우주 먼지인데 뭐. 네. 어차피 우주 먼지니까 기왕이면 행복한 우주 먼지. 네.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를 가끔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한테도. 그래서 저는 별을 찍는 게 행복하니까 이게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직업이 돼서 굉장히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생각해 보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네. 우주를 바라보다 보면 정말 짧아요. 제가 정말 찍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유성우거든. 대유성우. 네, 이거는 별똥별이 막 수십 개씩 쏟아지는 거. 죽기 전에 봐야 될 세 가지로 제가 책에 쓴 게 대유성우, 오로라, 개기일식인데 대유성우는 여기서 왜 언급을 안 하느냐? 네. 못 볼 수도 있어 평생 동안. 아. 그래서 언급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대유성우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10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유성우가 하늘의 별똥별이 막 수십 개씩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뭐 유성우라고 하지만 사실 뭐 1년에 한 4번 정도 뭐 방송에서 유성우가 떨어집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유성우가 비처럼 안 떨어져요. 뭐 1월에는 무슨 유성우, 뭐 8월에는 헤라클라스 자리 뭐 유성우, 뭐 네. 쌍둥이 자리 유성우, 사자 자리 유성우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 비처럼 안 떨어지고 한 시간에 뭐 많이 떨어지면 수십 개, 네. 한 시간에 수십 개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비라고 부르지만 사실 아, 비처럼은 안 쏟아져요. 2분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 네, 비가 네. 아니지. 네, 근데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가 있어요.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유성우 떨어진다고요? 아, 진짜 비처럼 하늘에 아. 별똥별로 가득 차버리는 하늘에 비처럼 눈송이 휘날리듯 막 사방에서 막 아, 계속 눈 오듯이 별이 온다. 눈송이가 그게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1866년 기록에 눈송이가 휘날리듯 하늘 가득 별똥별이 가득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정말 최대치일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과연 그걸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왜 그렇게 오죠? 그 현상이 왜 일어나요? 아, 그거 현상 자체는 혜성이라고 들어보셨죠? 혜성, 알아요. 꼬리가 달린 헨리 별, 혜성 뭐 이런 거. 혜성 꼬리가 보이잖아요. 그 혜성의 성분 자체가 얼음과 더러운 먼지들이 있는 거죠. 아. 혜성 꼬리는 그 더러운 먼지들이 이렇게 우주 공간에 뿌려져서 그 꼬리가 보이는 겁니다. 혜성 걔는 왜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왜 돌아다니는지는 이렇게 몰라요? 모르고 아, 하여튼 그냥. 태양계의 구성원인데 저 멀리 저기 그 뭐 오르트 구름 뭐 이런 네네. 데서 날라온다고 그래요. 저 멀리서 날라오는데 태양 가까이 오면 이제 얼음이나 뭐 더러운 먼지들이 이렇게 좀 엉성하게 모여있다가. 있다 보니까 태양 가까이 오면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녹으면서 그 부스러기를 우주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꼬리로 보이는 건데 소독차 같은 거구나. 그 사자자리 유성우라는 녀석을 만드는 혜성은 33년마다 우리 태양 가까이에 와요. 아, 그 혜성이 33년마다. 그럼 태양 가까이 오면은 점점 더 많이 녹으니까 점점 뜨거우면 점점 더 많이 녹아서 걔가 지나간 자리에 태양 근처에는 더 짙은 먼지들이 막 빈도가 높겠죠. 예. 그래서 그 녀석이 갔다 온 직후에 지구가 그 궤도랑 딱 만나면 아. 엄청 쏟아지는 거야. 대기권 안으로 사실은 그 지구가 먼지들이. 다가간 건데. 네, 지구가 그 먼지 그 혜성이 남겨놓은 그 먼지 구덩이들에 만나면 별똥별이 확 쏟아집니다. 아. 근데 그게 33년마다 혜성이 왔다 가니까 왔다 간 직후에 딱 만나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33년마다 그게 비처럼 쏟아진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 사자자리 유성우라는 사자자리 게. 유성우가 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그럼 평생에 한 2번은 보겠네요. 33년. 근데 네. 역사 기록에 보면 그게 또 매번 히트 친 건 아니야. 비처럼 쏟아진 건 진짜 분당 1분에 수천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1분에. 와. 그거는 100년에 한 번이에요. 그게 1833년, 1866년, 그다음에 1966년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100년에 한 번인데 주기가 100년은 아니네요. 네, 100년이 아니에요. 30년에 또 오기도 하고. 33년마다 그게 기회가 오는데 이게 완전 분당 수천 개가 될 거냐, 아. 분당 수백 개가 될 거냐, 수십 개가 될 분당 거냐. 수십 개가 될 거냐, 그거는 이건 몰라요. 그때 달려 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2001년이었는데 그때는 관측 조건이 제일 좋은 곳이 우리나라였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왔어. 우리나라로. 네, 그때 제가 평생 봤던 별똥별을 그날 하루에 다 봤어요. 하루에 10만 개 봤어. 전 별똥별. 나는 그날 오늘 뭐 있지? 언제였는데 여기? 수능 전날이었어요. 그날이. 저희 수능 보는 아니, 날이요? 저는 수능 지났지. 그때 수능 포기하고 그거 본 애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그때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때 소백산에서 그때도 분당 수천 개는 아니죠. 그렇지만 내 시야 어느 곳에서는 항상 별똥별이 있었어요.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없어지기 전에 어딘가에 다른 쪽으로 하나가 더 떨어졌어요. 표현도 참. 그 정도 빈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밤새 떨어지니까 한 10만 개 정도 떨어진 거예요. 밤새 떨어졌어요? 거의 1초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니까. 아, 와. 분당 수십 개 떨어진 거죠. 분당 수십 개. 네. 전 살면서 별똥별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만 자지 말고 좀 야근도 좀 하고 새벽에 일찍 출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냥 오후 7시에 가면 항상 집에 가고 아침에 10시 되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별똥별을 못 보죠. 고개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살아생전의 기회가 이제 아. 2001년 때는 분당 수십 개 수준으로 세상에. 떨어졌고 이제 남은 건 2033년 정도일 텐데 네. 야, 그건 봐야 되겠다. 2033년에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봐야 예측치가 나올 텐데 지역이랑 장소가 나올 텐데 잘 보이는 데가 근데 그때도 이제 분당 수천 개가 떨어질지 분당 수백 개 수준일지 분당 수십 개 수준일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지 몰라요. 그게 계속 무작위로 반복돼 왔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1999년이죠. 그러면 제가 120살 정도까지 살아야 되나? 2033년 네. 그때를 놓치면 사실상 9년 기회가 후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주를 보다 보면 인생 짧구나. 몇 번 못 보고 가는구나. 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정말 짧은 우주 먼지로 정말 짧은 생을 살고 가는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라도 주어진 공간도 이 작은 행성 하나뿐이잖아요. 이 행성 하나 안에서도 느끼고 갈 만한 것들을 그나마 꽤 있단 말이죠. 요 짧은 순간, 요 짧은 이 작은 공간에서도 그 정도는 그래도 보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탑으로 꼽는 게 보라고 떨어지는 건데. 개길식이랑 오로라인 거죠. 그냥 보다는 오로라 폭풍. 네. 유성우. 우성우는 정말 그거는 운때가 맞아야 볼 수 있어요. 그때 소백산 천문대에서 보셨어요? 네, 소백산 천문대에 어. 외국에서 이제 관측자들이 많이 와서 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좀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한국에 관측하러 갈 건데 네가 좀 나 좀 도와줘 이런 외국인들이 꽤 많이 굿 포인트를 와가지고 좀 찍어줘라. 해외에서도 관측자들이 많이 와서 한국 천문연구원에다 협조 요청을 했죠. 해성 관측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올 건데 장소 좀 제공해 줘라.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다 데리고 소백산 천문대에 올라갔어요. 왜 천문대 올라가면 하늘이 잘 보여요? 네. 잡광 없으니까? 일단 주변에 밝은 불빛이 없고 그리고 잡광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요새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 보면 네. 서울 하늘을 이렇게 뿌옇게 먼지층이 이렇게 돔처럼 덮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뿌연 먼지층이 서울을 덮고 있잖아요. 비행기 자주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네,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인천공항 쪽으로 오면 뿌연 뭔가가 서울을 덮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높이가 해발 1000m 정도 돼요. 뿌연 그게 뭐예요? 미세먼지층. 그 미세먼지층이 별빛을 많이 가려요. 그 먼지층이 형성되는 게 해발 10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하늘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게 그냥 높은 곳이 아니고 해발 1000m. 그럼 뭐 오대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네. 한라산도 있는데 왜 소백산이 제일 잘 보여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큰 도시들이 제일 없었기 때문에 아마 소백산에 천문대를 지었을 겁니다. 그 당시엔. 근데 지금은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생겼죠. 그렇구나. 별을 보시는 덕업일치를 하셔서 부러운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권호실 작가님은 다음 달 3월에는 옐로나이프 프로그램 가서 한 달 살면서 네, 그 찍고 올 거예요, 오로라? 네 그렇죠. 그리고 간 김에 개길식도 찍고 이번에는 되게 기회가 좋죠. 개기일식이 옐로나이프에서 또 있어요? 아니 개길식에서는 옐로나이프는 안 지나가지만 그 나야가라. 토론토 공항 지나가니까 거기 가서 네, 어차피 귀국하려면 옐로나이프에서 직항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토론토 공항 토론토 가야 공항 되니. 가서 개길식 보고 한국으로 그 귀국하면 부분일식이라고 하셨죠? 계기. 개기? 이번에 개기일식이에요. 완벽하게. 네, 개기일식이 그것도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럼 나야가라 폭포 보고 개기일식도 보고 오로라도 보는 게 올해 3월에는 캐나다 가면 사실 가능하네요. 그 개기일식과 오로라 극대가 겹쳐가지고 그 장소까지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죠 사실은. 이야, 엄청 무슨 좋은 여행 기회입니다. 상품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뭐 여행 상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기일식 보러 가는 상품들 항상 있고 오로라 보러 가는 상품도 항상 있고. 권호철 작가님이 데리고 가서 좀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저는 그냥 가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아. 저는 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살기에 한 달 가 있으면 관광객이 모여서 팀이 관광객들이 와서 왔는데 저 좀 보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가서 오늘은 오로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괜찮을 것 같으니까 대기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 일찍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드바이스를 어떨지 해드리죠. 모르니까. 네,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촉이 있기 때문에 냄새 같으면 오늘 오로라 좀 셀 것 같은데 와요. 네, 그렇죠.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감이 와서 이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버티시라. 그런 느낌이 뭡니까? 오늘 오로라 셀 것 같은 그 느낌이 뭡니까? 물론 사실은 그 지구 상공에 인공위성들이 많이 떠 있어요. 오로라 관측하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 오로라는 2, 3일 전부터 예측이 돼요. 네. 상공에서 이미 네. 인공위성들이 이미 태양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들을 이미 다 취합해서 오로라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건 일반인들도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요즘 앱도 있어요. 오로라 앱. 앱이 있어요. 오로라 앱을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핸드폰에서 내가 만약에 북극권에 살고 있다. 그 앱을 설치했다. 오로라가 온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재밌다. 경이로운 거라 그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못 봤네요. 보신 거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네. 오로라, 개기일식, 유성우.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직업을 가지신 권호철 천체 사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